천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안락이 있고 평화가 있게 하였습니다. 나무라 타나다 야야 나무알야 바로 이제 세발의 사바. 이 시간 늘 함께 계신 망고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불참 여러분들께 그저 좋은 날만 계속해서 날마다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몇 달 동안 걸쳐서 이제 12인연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끝나려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 수해서 7번째 단계까지 12단계에서 7번째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한 반 가까이 온 것 같으네요. 그러면 이제 수 항목에 들어가서 이제 받을 수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에 관계되는 연령층이 대개 이제 4, 5세 그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12, 3세 초등학교 학생에 이르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육경을 내 색성향 미척법 그러죠. 색성향 미척법 물체라든지 물건 또 소리라든지 또는 이제 향기라 냄새라든지 맛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느끼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육경을 이제 육군 그래요. 육군 안입이 설신이 그러죠.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또는 코, 입, 몸뚱이, 생각 등으로 접촉을 해서 받아들이는 시기를 수의 시기라고 그래요. 수 받을 수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요게 이제 이 얘기를 진행하려면은 그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한 얘기 중에서 이런 게 있어서 오늘 타이틀은 어린 아들에게 무릎 꿇는 엄마. 어린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엄마. 그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어린이들이 세계에서는 천진무구한 아주 깨끗한 세상을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니까 우리 깨끗한 마음을 더럽히고 진성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어린이를 대하면은 부모를 비롯한 가족 및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대개 옛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다니면서까지 아들을 잘 키우려고 애를 썼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 중국의 전 한때 학자인 그 유향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열여전에 나오는 얘기가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요. 맹자의 출생은 기원전 372년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자님이 죽고 나서 한 100년 뒤에 이제 추나라의 산동성에서 출생한 분이 이제 맹자인데 맹자의 어머니가 이제 성씨가 중국 성이 좀 이상하잖아요. 급시로 나요. 급시 성씨가 급시로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제 어디 살았었냐면은 그냥 넉넉지 못한 집이었었으니까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게 됐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묘지 근처에 보는 건 맨날 사람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거 이제 상해 나는 거라 그러죠. 지금 영구차지만은 옛날에는 요란하게 이제 상해 소리다가 요령도 치고 그렇게 이제 뻑적지근하게 이제 그런 행사를 했죠. 그냥 날마다 애들이 보는 게 장사 지내는 것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흉내 낼 수밖에요.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장사 지내는 상해 나는 소리 또는 이제 곡하는 소리. 이제 옛날에는 이제 눈물이 안 나도 이제 아이고 하고 이제 곡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흉내내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될 일이 아니죠. 애가 맨날 보고 와서 아이고 하고 하고 딸랑딸랑하고 상해가 그 슬픈 곡조를 해서 이제 그 상해 위에서 또 이제 소리를 하면 따라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상해 날 때. 그런 건 맨날 따라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다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제. 그 용달을 내린 거죠. 맹자의 어머니께서. 그 다음에 이사를 가고 보니까 이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럼 맨날 시장바닥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 흉내를 낼 수밖에, 이제. 물건 깎고, 팔고 사고, 손뼉 치고, 여기 남대문시장처럼 서울 가면 박수 딱딱 치고, 저 나무판 대고 위에 가서 소리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선분, 소꿉놀이 하는 것도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런 걸로 세월을 보내니까, 또 이게 또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해설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맹자 어머니께서 시장에 그냥 근처에 살았더라면 아마 맹자가 훌륭한 장사꾼이 돼서 부자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건 기억상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흉내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상한 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꿉놀이도 그냥 장사하는 것만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 이상한 기이한 모습, 이상한 모습만 흉내내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맹자 어머니가. 이건 또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이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 근처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근처로 가니까 이제 서당 근처로 갔다는 거예요. 공자님 돌아가시는 100년 후라니까 공자님 모신 그 사당 근처로 맨날 공부하는 것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맨날 책 읽는 흉내 내고 가서 주변에서 보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맹자가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렸을 때 지장이 이제, 성인 된 다음부터, 이어지는 게, 맹자는 사람이 이제 본바탕이 선한 것으로 봤잖아요. 순자는 태어나부터 악한 걸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 이사 가는 통에 그 맹자가 좋은 그런 입장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또 보면은, 그러면 중국에만 맹자만 있느냐? 그럼 이제 서당 근처로 가서 공부에 이제 학업에 열중하게 돼 가지고 학구열이 있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맹자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세 번 이사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혜식에서 보면은 감수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중국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5만 원권에 보면은 신사임당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머리 튼 여자 한 장 달라고 그러면 그 5만 원권 얘기를 또 그렇게 비유해서도 얘기를 해요. 신사임당의 누구예요? 이율곡 어머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자녀 교육법이 또 이게 좋다고 이 얘기가 많이 돼가요. 그럼 신사임당은 서화, 글도 잘 쓰고 시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냐. 그림을 이제 행주치마를 이제 빨아 널었는데 거기에다가 채송아래나 봉송아래나 꽃을 그려놓고 거기다 이제 벌레가 있는 수를 넣어가지고, 행주치마에도 수를 넣고 그랬대. 행주치마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입잖아. 근데 거기도 정성스럽게 수를 넣어가지고 그걸 빨아 넣어서 풀을 해서 널었는데 거기에 이제 벌레가 있는 걸 보고 수를 놓은 게 그 진짜 벌레인 줄 알고 닭들이 전부 쏴서 구멍을 뚫어놨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사임당의 성리학의 지식도 물론 있었고, 그 다음에 도학, 또는 문장, 고전, 역사식 등에 이제 또 해박했다 그러고, 그 남편이 이혼수를 가르쳤다는 얘기도 나와요, 또. 공부를 가르쳐줬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와요.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인성을 강조한 분이 신사임당이다. 그러니까 맹자의 맹모 삼천주기에 비유해서 신사임당의 교육법도 얘기가 많이 되어 적어요. 그러니까 바른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신사임당 자기가 그 신사임당 부모님이 이제 애들을 가졌을 때 태교를 하잖아요. 태교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먼저 태교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왕의 어머니 태임처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사임당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태교법을 같이 따라서 했다. 자녀들에게 바른 인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좋은 글귀를 써서 이제 지나다니는 곳에다 전부 써붙여놓고 애들 그 대하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좋은 글귀를 보고 애들이 익힐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집을 이제 공부하는 이제 곳으로 만들어 놓은 학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하루 일과를 작성해. 이제 일과표를 작성해서 옛날에 요즘은 그 숙제로 이제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에서 숙제로 내줘요.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할 거냐, 방학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거냐, 일과표를 작성해서 이제 학교에 제출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신사임당은 애들에게 그 일과표를 작성해서 이제 그대로 작성을 해서 그대로 실천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교육에 중점을 뒀느냐. 그 옛날 얘기지만은 그 아주 옛날 얘기 같지 않은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째, 건강을 중요시하고 늘 움직이며 운동에도 신경을 쓰게 만들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산만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조금씩 학습을 하게 권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래 앉혀놓고 공부가 지겹게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쉬었다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그런 습관을 들이게 만들어 줬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율곡에게는 집중력과 관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공부를 시켰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에게 각자에 맞는 공부를 시켰다는 거. 이게 대단한 공부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전체적으로 자녀들한테 대한 게 한번 좀 다른 분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부족한 점을 혼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잘하는 점이 있으면 찾아내가 칭찬을 했다. 칭찬이 가장 좋은 교육법이다. 참 이게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로서의 배움에 솔선수범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은 행동을 보이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예? 이것도 실천을 아이들에게 본보기를 좋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애로이 서울길로 갈 때 이제 한양에 또 가는 거예요.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신사임당. 그럴 때 이제 그 사연이 나와요. 늙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이게 이제 시로서 써놓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신사임당에.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애로이 서울길을 가는 이 마음, 머리 돌려 북녘 땅을 한번 바라보니 흰 구름만 저먼 산을 날아내리네. 산처럼 내 고향 천리 연만은 자나 깨나 꿈속에서도 돌아가고파. 한송 정가에 애로이 뜯던 달, 경포대 앞에 이제 이제 경포대 그쪽 부근에 이제 속초 이쪽 부근에 살았었으니까 경포대 앞에 한 줄기 바람 갈매기는 모래톱에 해랑 모이락 헤어졌다 하고 있는 그 광경을 시로 표현을 해요. 그냥 고깃배를 바다 위로 오고 가라니 고깃배 위로 이제 갈매기가 바다 위로 오락가락 하노니 색동원 입고 앉아 바느질 할고 언제 나는 그렇게 갈매기가 배 위에 오락가락하고 그런 정겨운 모습 속에서 나도 색동원 예쁜 옷을 입고 바느질을 하는 그날이 언제가 올 건가.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 한성부로 지금 서울에 한성부로 가는 도중에 대관령 고개에서 이렇게 시를 읊었다. 지금까지 신사임당이 진 시가 지금까지 전해진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아들 앞에서 무릎 꿇고 꿇었다는 그 이제 사연을 치면 이제 내걸었었는데 제가 사실 직접 본 모습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 이제 전국에 신도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도 절이 있었으니까 서울 서대문에 사는 그 신도 집에서 이제 곤양 대접을 하겠다. 곤양을 아무거나 못 먹으니까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젓갈도 안 들어가게 하고 뭐 맛있게 해서 했으니까 그 이제 신도 어머님께서 그 스님 한번 모셔서 대접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갔어요. 이제 독립문 있는 쪽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음식 대접을 해서 이제 이렇게 먹는데 사람들이 많이 무슨 날인지 물어보지는 않은 무슨 날인지 식구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 이제 신도 거사님의 여동생이 이제 거기 와 있는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12년 만에 미국 살다가 미국에 이제 이민 가가지고 첫 번째 우리나라 온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딸도 와 있고 그러니까 음식장만도 이제 특별히 하고 그러니까 스님을 모셔라 그래서 저를 불러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보글보글하고 많았어 애들이.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온 우리 신도 거사의 여동생의 아들이 있어요. 한 9살, 10살 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제 미국에 이민 갔던 그 신도 여동생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약사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을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는 약사가 인정이 안 돼가지고, 약국을 하지 못하고, 약사로 활동을 못하고, 이게 벌써 한 40년, 35년, 40년 된 얘기예요. 그래서 약사를 못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10년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조장이 됐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약사는 미국 가서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상한 모습이 있으면 굉장히 유심히 관찰을 해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밥 먹기 전인데, 아니, 엄마가 9살, 10살 된 애한테 자기 아들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을 이렇게 하고 앉아서, 한번 좋아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 그러더니 애를 손을 잡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이 그런 일은 없잖아요. 뭐 주방에서 일을 같이 하다가 이상하게 가서 유심히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주 진지하게 아중에 합장하고 그러더니 애를 이제 불자예요. 말하자면 미국 이민한 보살도. 그래 애 손을 잡고 자꾸 얘기를 해, 진지하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앉아 애 앞에서 자꾸 이러고 앉았으니까. 그 나중에 이상해서 일부러 물어봤잖아요. 또 내가, 아니, 보살님, 아까 그 애한테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애한테 무슨 잘못을 용서를 비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봤는데, 아까 뭐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좀 알면 안 되냐 했더니, 자꾸 물어보시니까 얘기를 하겠대.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 곧돌이 애들이 또 둘이 있는데, 걔들이, 애들이 500원인가 1000원이 돈이 없어졌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온 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사춘이 되나? 그렇게, 그래도 이제 사춘간이겠지. 이제 이종 사춘간인가. 근데, 고종 사춘이겠구먼. 그러니까 돈을 가져갔다 그러고 안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미국에서 이민 온 엄마가, 가졌으면 주라고, 그러지 말고 주라고. 애를 자꾸 이제 투덕거리면서 남으라고, 토닥거리면 가졌으면 줘. 남의 돈 가지면 되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그 집에 있는 애들이 그 돈을 잘못 둬가지고 있는 거를 애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게 판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흔한 말로 미국에서 온 그 고종사춘 애가 돈을 훔쳐갔다고 보고는 저희끼리 다툼이 있고 그랬는데 훔쳐간 게 아니고 잘못 둔 거를 모르고 애를, 그 오해했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나서도 주라 그러고 애를 야단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가져가는데 애가 안 가졌다면 그걸 우리 아들을 믿어줘야 되는데 엄마인 내가 믿지 못하고 가졌으면 자꾸 주라고 아들을 치고 그랬으니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잘못했으니까 애한테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래서 그게 그냥 사과. 야, 돈 나왔으니까 됐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그럴 거 아니야. 돈 나왔으니까 됐어. 그리고 이제 관둘 텐데, 진지하게 애 앉으라고 그러고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애 손을 잡고, 그리고 진지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 내가 의심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당연히 애 마음을 풀어줘야지.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갈 수 있는 내가 애를 돈을 가져간 도둑으로 몰았으니 웃어가며 그러더라고. 아이고 제가 사과를 해야죠. 그거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아 저렇게 그래도 이제 뭐 학교를 얘기하는 서울대학교로 나오고 그 지식인이고 그 미국에 가서 애들을 위해서 가족을 살라고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 같으면은 우리나라 살면은 약국 경영에 가면 잘 살 수 있는데 애들 교육 때문에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가 틀리구나. 그래서 저도 그거를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 거는 애고 어른이고 잘못했으면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저도 하나 배운 그런 결과가 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대할 때 어른들이 잘못했을 때는 지체 없이 사과할 수 있는 진지하게 그렇게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